은은한 촛불이 테이블 위를 물들이는 가운데 부모님의 결혼 25주년 기념일 파티가 절정에 달하려던 그 순간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하얀 봉투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민석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열어보니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뜨거운 사랑 고백, 당신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히고 당신의 손길이 내 영혼을 어루만진다. 영원히 함께하자, 내 사랑. 하지만 그 편지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지훈의 이름이 서명으로 새겨져 있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지훈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그날 오후 평소처럼 카페에서 민석을 기다리며 편지를 썼다. 서울의 번잡한 홍대거리 한복판, 커피 향기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는 마음을 쏟아냈다. 민석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그들은 처음엔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항상 민석의 미소에 머물렀고 민석의 손길은 지훈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속삭임, 야경이 아름다운 남산타워 아래서의 산책,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그 믿음. 지훈은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편지를 썼다. 하지만 바쁜 하루 속에서 그는 봉투에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부모님 집으로 향할 물건과 섞여 그 편지는 기념일 당일 도착했다. 파티 테이블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지훈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무슨, 지훈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다. 형제자매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친척들의 속삭임이 방안을 메웠다. 남자한테, 우리 집안에, 아버지는 편지를 구겨쥐며 소리쳤다. 이게 내가 한 짓이냐? 우리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지훈은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의 비밀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던 사랑이 이렇게 폭로되는 게 꿈만 같았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지훈아, 오늘 파티 어때? 나중에 만나자. 그 목소리가 지훈의 유일한 구원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부모님의 실망 어린 눈빛, 그 속에 스며든 배신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가족의 단절, 직장의 차별, 끝없는 시선의 무게. 지훈은 28살,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민석이 전부였다. 그들은 2년째 사귀고 있었지만 지훈의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일하고 서로 위로하며. 그런데 그때는 오늘 최악의 방식으로 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출근길에 민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카페에서 만난 민석은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 지훈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민석은 29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의 가족은 이미 그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였지만 민석은 지훈의 부담을 이해했다. 내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사랑이 진짜라면.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더 예민하게 느껴졌고 집에 가는 길은 고문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앉아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눈은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제 그 편지,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엄마, 아빠, 저는 민석을 사랑해요. 남자로서 그 말에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 대대로 그런 적 없어.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자란 그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남자아이에게 끌린 그 감정, 대학에서 만난 동성의 커뮤니티에서의 위로.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저는 변할 수 없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어머니는 시간 좀 가져봐 라고만 중얼거리며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레즈비언으로서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는 그녀는 항상 지훈의 버팀목이었다. 지훈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수연의 바에 도착한 지훈은 맥주 한 잔을 들고 모든 걸 쏟아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엄마한테 출신장애를 말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엄마가 나한테 사과 편지를 보냈지. 너도 그럴 거야. 사랑은 강해. 그 말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수연의 파트너 은지는 옆에서 안아주며 우리는 가족이야. 내 편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밤 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지는 지훈을 피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훈의 비밀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동료들의 속삭임, 엘리베이터에서의 어색한 침묵. 지훈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석은 매일 그를 위로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민석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웃으며 아니, 이게 우리 사랑의 시험이야.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답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부모님도 오실 거야.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가 지훈에게 치료를 제안했다. 의사 선생님 소개해줄게.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지훈은 분노가 치밀었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3이에요. 첫 번째 큰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집안 망신이야. 형제들한테 미안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다.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저는 행복하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라고 반박했다. 그날 지훈은 집을 나왔다. 민석의 작은 원룸으로 가서 머물렀다. 미안해, 민석아. 지훈이 말했다. 민석은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안아주었다. 수연의 바에서 열린 작은 모임이 지훈에게 전환점이 됐다. GLBT 커뮤니티의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 선배가 말했다. 나도 부모님께 쫓겨났지만 지금은 엄마가 내 결혼식에 왔어. 인내가 핵심이야. 그 이야기들은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저는 당신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해야 해요. 민석은 제 인생의 일부예요. 편지를 보낸 후 지훈은 기다렸다. 며칠 후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남은 카페에서 이뤄졌다. 어머니의 눈은 붉었고 아버지는 불편해 보였다. TV에서 봤어. 이런 사람들이 많대. 어머니가 말했다. 지훈은 민석을 소개했다. 민석은 정중히 인사하며 지훈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어머니는 고생 많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진짜 고백은 아직 멀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지훈과 민석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지만 가족과의 긴장은 여전했다.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형은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되잖아 라고 조언했다. 지훈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직장에서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집중 못하냐? 라고 핀잔을 주었고
지우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이게 다 내 탓인가? 그는 자책했다. 민석은 그런 지훈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 비행기에서 내리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여기서 모든 걸 잊자, 민석이 말했다. 해변 산책로를 걸으며 그들은 손을 잡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민석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감정으로. 하지만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심장 문제야.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내 편지 다시 읽어봤어.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병실에서 보낸 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이해가 안 돼 라고 고백했다. 작은 대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퇴원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어머니는 민석을 초대해 저녁을 먹자고 했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민석은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자아냈다. 저희 엄마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일 큰 팬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었다. 회사에서 지우는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 태민이 그의 비밀을 이용해 괴롭혔다. 너 같은 노미 리더? 웃기지 마. 태민의 메시지가 지훈을 괴롭혔다. 지훈은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개인 감정으로 보지 말자는 답변만 돌아왔다. 스트레스가 쌓인 지훈은 민석과 다퉜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민석은 상처받았지만 내가 강해져야 해 라고 말했다. 그 싸움 후 지훈은 혼자 산책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지훈아, 커뮤니티 모임에 와. 내가 필요해. 모임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청중들의 박수와 포옹이 그를 감쌌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지훈은 결심했다. 태민에게 직면했다. 내가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 살 거야. 태민은 당황했지만 지훈의 단호함에 물러섰다. 그 사건 후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일부 동료들이 지지를 보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이 지훈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함께 가자. 민석의 용기에 지훈은 감동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민석 씨, 지훈을 잘 부탁해.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족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밤에 지훈에게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노력할게 라고 속삭였다. 새해가 밝았다. 지훈과 민석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의 바다로. 기차 안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하자. 법이 허락되면. 민석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갑자기 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전 연인이 나타난 모양이었다. 민석아, 다시 만나자. 그 메시지가 지훈의 불안을 자아냈다. 너 아직 그 사람 생각해?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아니, 너뿐이야 라고 했지만 지훈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봄꽃이 피는 3월, 지훈의 삶은 안정되는 듯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민석과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석의 전 연인 준호가 서울로 왔다. 준호는 민석과 대학 시절 사귀던 사람으로 이제 결혼을 앞둔 이성애자로 변한 상태였다. 민석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준호의 연락이 민석을 흔들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며 질투와 불신에 사로잡혔다.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석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준호는 과거야. 이제는 친구로 지내고 싶대. 하지만 지훈의 상처는 깊었다.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는 두려움을 가진 그는 민석마저 떠날까 봐 두려웠다. 그들은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다. 지훈은 수연에 바로 갔다. 또 싸웠어. 수연은 신뢰가 핵심이야. 이야기해봐 라고 조언했다. 은지가 덧붙였다. 우리도 그런 적 있었어. 하지만 대화로 풀었지. 지훈은 민석을 찾아갔다. 남산타워 케이블카 안에서 그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 불안이 문제였어. 민석은 안아주며 나도 미안. 더 솔직하게 그 재회는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다. 준호가 민석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고 민석은 거절했지만 지훈은 직접 만나서 끝내라고 제안했다.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준호는 민석, 난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늦었지? 라고 말했다. 민석은 지훈이 내 미래야 라고 단호히 잘랐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 숨겨진 집착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민석 씨랑 잘 지내? 지훈은 웃으며 네, 엄마, 아버지는 좋아 보이네. 그 준호라는 애는 어머니가 소곤거렸다. 지훈은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는 아빠가 알아봤어. 걱정돼서 아버지의 그 말에 지훈은 감동했다. 아빠가 제 걱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이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작은 변화가 지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여름이 다가오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리더로 민석의 디자인 팀과 협업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직장 내에서 드러났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태민 같은 이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야, 너희 둘이 사귀는 거 맞아? 역겹네. 태민의 말에 지훈은 참았지만 민석은 내 의견은 필요 없어라고 맞받아쳤다. 그 사건 후 HR 부서가 개입해 태민을 경고했다. 지훈은 고마워, 민석아 라고 말했다. 민석은 우린 팀이야 라고 웃었다. 하지만 준호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메시지가 지훈에게 왔다. 민석은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했어.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민석에게 보여주며 이게 뭐야? 라고 물었다. 민석은 충격받아 준호를 찾아갔다. 그만해. 우리 끝났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난 아직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민석은 동정했지만 단호했다. 미안. 이제 다른 길을 가자. 그 만남 후 민석은 지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지훈은 믿어. 너라면 일하고 안아주었다. 8월 GLBT 프라이드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훈과 민석은 수연, 은지와 함께 참여했다. 거리를 행진하며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그 광경은 지훈에게 자유를 느끼게 했다. 이게 우리 세상이야, 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행사 중 기자들이 지훈을 알아봤다. IT 회사 직원분, 가족 반대 극복 스토리, 기사가 나가며 지훈의 삶이 다시 주목받았다. 부모님은 전화로 괜찮아? 라고 물었다. 지훈은 네, 자랑스러워요 라고 답했다. 가을 바람이 불 무렵 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다. 지훈은 민석과 함께 선물을 준비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고맙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지훈에게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지훈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민석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민석아, 지훈 씨 어때? 그녀의 따뜻함에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잘 부탁드려요. 민석의 가족이 지훈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12월, 지훈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백이 모든 걸 바꿨다.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은지랑 IVF로 GLBT 커플의 기적이 지훈에게 영감을 주었다. 너희도 언젠가, 수연이 말했다. 지훈은 민석과 우리도 가족 만들자라고 꿈꿨다. 그러나 태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지훈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자료 유출, 소문 퍼뜨리기. 지훈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왜 나한테 그래? 지훈이 태민에게 물었다. 태민은 너 같은 놈이 성공하는 게 싫어. 정상적인 세상이야 라고 토해냈다. 민석은 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변호사 상담 후 태민은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훈의 정신은 지쳤다. 이 사회가 날 죽이려 해. 부모님의 지지가 빛났다.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그 소문이 퍼지며 동료들의 태도가 변했다. 지훈은 회복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상사가 내 용기에 박수라고 했다. 준호의 마지막 시도가 왔다. 그는 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 결혼 취소했어. 너 기다릴게. 민석은 찢어버리고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끝이야. 지훈은 사랑해 라고 키스했다. 그 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해외로 이주할까? 하지만 지훈은 여기서 싸우자. 변화 만들자 라고 말했다. 새해 파티에서 지훈은 부모님 앞에서 민석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반려예요. 어머니는 안아주었고 아버지는 축하해 라고 했다. 가족의 축복 속에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스토리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석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진단, 희귀 질환, 치료비가 민석이 숨겼다. 지훈은 알게 되며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민석은 너 부담 주기 싫었어 라고 울었다. 지훈은 함께 싸워 라고 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펀딩을 시작했다. 수연의 바에서 콘서트, 부모님의 도움. 그 과정에서 지훈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치료 중 민석은 너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지훈은 병실에서 영원히 함께 라고 약속했다. 회복 후 민석은 완치 선언. 새 출발이야. 봄 다시 피는 4월, 지훈과 민석은 법적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한국의 법이 아직 미비했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회사에서 지훈은 프로모션 받았고 민석의 디자인은 상을 탔다. 우리 성공이야 라고 축하했다. 과거의 상처가 돌아왔다. 지훈의 고등학교 친구가 연락했다. 내 이야기 봤어. 용감해. 하지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보수 단체 리더로 지훈을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 동성애는 가족 파괴자. 지훈은 상처받았지만 반박하자라고 결심했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사랑일 뿐, 우리도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기사가 화제가 되며 지지운동이 일어났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아버지의 손에 무지개 깃발. 부끄럽지 않아. 그 광경에 지훈은 울었다. 여름 휴가, 제주도에서 프로포즈. 민석이 무릎 꿇고 결혼하자. 지훈은 네, 라고 했다. 반지 교환, 바다 앞에서. 하지만 준호의 그림자가 다시. 그는 자살 시도를 했고 민석에게 책임을 물었다. 내가 날 버려서. 민석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지훈은 따라갔다. 준호 씨, 용서해요. 하지만 우리 길은 달라. 준호는 눈물로 행복하길 이라고 했다. 그 후 준호는 상담을 받으며 회복했다. 가을, 지훈의 책 출간. 잘못된 편지에서 시작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인회에서 팬들이 고마워요 라고 했다. 겨울, 결혼식. 법적이지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의 축복, 수연의 연설, 사랑은 승리해. 지훈의 책 성공 후 미디어 출연이 이어졌다. 토크쇼에서 가족의 사랑이 제 힘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민석과는 새 집으로 이사.
작은 아파트에서 꿈을 꾸었다. 새로운 인물, 지훈의 사촌 유진, 게이, 이 등장. 나도 커밍아웃 할게. 내 덕분에 유진의 이야기로 가족이 더 단결. 하지만 유진의 부모, 지훈의 삼촌, 가 반대. 집안 망신, 삼촌과의 대치, 지훈의 중재. 우린 선택할 권리가 있어. 민석의 직장 이직 제안, 해외. 미국으로 가자, 지훈은 고민. 한국에서 변화 만들자, 토론 끝에 머물기로. 크리스마스, 큰 가족 모임. 모두 모여 이야기. 웃음과 눈물 속의 화해. 새해, 임신 소식, 대리모 계획. 우리 아이 흥분과 두려움. 여행 중 사고, 차량 추돌. 민석 부상. 지훈의 공포. 병원에서 사라져 회복 후 더 소중함 깨달음. 사회적 압력, 보수 단체 시위. 지훈 연설. 사랑 차별 없애자, 지지자 증가. 부모님의 여행, 제주도 함께. 내 삶 인정해. 여름 페스티벌, 퍼포먼스. 민석의 디자인쇼. 가을, 유진의 커밍아웃 성공. 가족 파티. 최종 클라이맥스, 법 개정 운동. 지훈 리더. 청원 10만. 국회 증언. 제 사랑 인정해주세요. 승리, 법 통과. 동성 결혼 합법화. 결혼식 공식. 가족, 친구 축하. 눈 내리는 서울에서 영원한 서약. 에필로그 5년 후 아이와 함께. 잘못된 편지가 최고의 선물.